개묘년 작년부터 해오던 일이 그거에 대해서 어떤 성취를 이루고 싶은데 좀 일이 내 뜻대로 안 되고 힘들고 하기 싫고 이런 감정들이 조금 오는 그런 해거든요. 개묘년에는 정사일주한테. 그래서 내게 맞는 일인지 고민은 많이 할 것 같아요. 하지만 내가 작년부터 준비해 왔거나, 그러니까 2022년 이민년부터 준비해 왔거나, 어렵고 힘들지만 순리대로 하나씩 해결해 나가다 보면 어떤 일이든 상관생제로 가는 거거든요. 네, 관이 들어오니까 깨려고 할 거예요. 분명히 일하기 싫고 어렵고. 하지만 즉각적인 반응과 어렵고 힘들지만 순리대로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 마지막에는 좀 어느 정도 그 관의 혜택이라든지 관적으로 도 좋지 않을까. 네. 안녕하십니까, 사주의사입니다. 명절 다들 잘 보내셨나요? 저도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겠는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이제 친구들보다는 이제 혼자 책 보고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난 친구가 정사일주였는데 때마침 정사일주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겸사겸사 하게 됐는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정사일주인데 이 정화라는 천간의 정화, 이게 태어난 일이죠. 오른쪽에서 사주팔자가 4개의 기둥과 그 다음에 8가지의 글자로 사주팔자가 이루어지거든요. 일주로는 태어난 일을 기준으로 보는 게 일주론이에요. 그래서 정화는 어둠을 밝히다, 봉사, 전등, 등대, 인공불, 인공적인 불을 얘기해요. 조명, 레이저, 모닥불, 정신, 문명 이런 걸 나타내고, 그 다음에 이게 합쳐져서 정사일주가 되는 건데 겁재를 깔고 있는 거죠. 겁재라는 말은 겁탈할 겁에 재물 재자인데 이 의미가 경쟁자 또는 동기부여, 굳은 마음, 발전, 지기 싫어하는 마음, 질투거든요. 모든 글자들은 다 2가지의 의미를 가져요. 그 글자의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그 글자가 때로는 처음에는 너무 힘들게 다가오고 어렵게 다가오지만 그걸 극복하는 순간 나는 그 글자를 잘 쓰는 인자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경험이 되게 중요한 거죠. 인성이 중요하다는 게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이런 겁재는 내가 이제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되게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어느 정도를 조절해야 될지, 어느 정도로 이 글자를 활용해야 될지가 잘 몰라요. 저 같은 경우도 사주 공부를 하면서 이 글자가 어떤 의미를 가질까를 몇 년 정도를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도 지금도 이 글자를 활용하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 정도로 어렵다. 하지만 이 글자가 꼭 나쁜 의미만은 가지진 않는다. 하지만 기분은 더럽죠. 왜냐하면 겁재가 있다는 자체가 내가 탈제에 돈을 뺏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내가 유리하게 만들었던 내가 받아야 될 복인데 내 복을 남이 가져가는 것 같고. 하지만 거기서 내가 이제 얻을 수 있는 거는 그런 상황을 몇 번 겪다 보면은 내 의지가 강해지고 동기부여가 되고 굳은 마음이 된다는 거. 그런 식으로 좀 그 사주를 공부하면 편하거든요. 이해하기 쉽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2운성으로는 제왕인데, 제왕이란 뜻이 정점을 찍은 상태예요. 12운성이라는 게 인간의 생로병사를, 그래프를 보면 인간이 태어나서 그 청년기, 중장년기 정점을 찍고 그 다음에 하강해서 죽을 때까지 묘에 들어가고 다시 태어나는 과정을 생로병사인데 그게 12운성이거든요. 그게 천간에 어떤 글자가 있을 때 밑에 지지 어떤 글자를 만났을 때 힘의 세기를 보는 방법으로 되게 많이 사용이 되고 되게 잘 맞아요. 사주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근데 임상을 해보면. 그래서 이제 이 제왕이라는 건 정점을 찍었을 때니까 외롭고 쓸쓸한 것도 있는 거죠. 하지만 그 사람은 리더의 기질, 두목 기질, 강제성, 그리고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하고 강함이고 자존심이고 자수성가고 출세죠. 자수성가라는 게 성공한 사람들이 항상 그 뒤를 두려워하잖아요. 항상 정점을 찍으면 그 뒤를 되게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내가 언제까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를 되게 고민하잖아요. 그래서 그 양면적인 것도 가진다, 제왕도. 하지만 자기가 성공하겠다는 의지가 되게 강하고 강제성, 두목 기질을 가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고 사주 공부할 때 이런 글자, 이게 지지에 있는 글자들, 이런 글자들도 다 물상적으로 자형이라고 하는데 이런 글자들이 의미를 다 가지거든요. 그래서 사화의 뜻을 조금 알아보면 뱀이라는 뜻이 있죠. 뱀은 이제 독을 가지고 있으니까 말에 독이 있다, 말을 잘한다. 그리고 시간대가 아침 9시 반부터 11시 반까지를 나타내요. 이 시간이 어때요? 되게 출근해서 바쁜 시간이죠. 뭐 다른 사람 업무 보고도 해야 되고 업무 회의도 해야 되고 이제 일거리가 많이 쌓여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부지런히 움직인다는 뜻도 있고, 그리고 이 사화라는 게 겉은 따뜻하고 속은 냉철한 거죠. 왜냐하면 말에 독이 있듯이. 그리고 이런 글자들이 절대로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화라는 게 인신사의 이 생지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영물이거든요. 신통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글자들이 많아요. 도화랑은 조금 틀려요. 왜냐하면 순간적으로 강한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이런 글자들은 역마의 성향이나 어떤 빠름, 강함, 이런 순간적으로 치고 나간 힘,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글자라서 신통력이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글자 뜻을 봐도 마찬가지고, 뭐 호랑이, 원숭이, 뱀, 돼지. 뭐 돼지는 또 이제 이런 쪽은 좀 아니더라도 정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또 큰 이런 신통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물이니까 큰 물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뜻이 있다, 사화에는. 그리고 역마적인 성향을 가진다, 인신사에는 생지라고 하는데 이게 역마랑 지살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역마적인 성향, 자기가 하고자 하는 또는 환경이 나를 그렇게 만드는 이런 글자를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화라는 게 보면은 이게 불인데 지장간을 나중에 보게 되면은 무경병이 있거든요. 요런 글자들이 보면은 다 역마기도 하고 금, 화, 이게 되게 무토도 되게 힘을 많이 가지는데 통신, 전기전자, 인터넷, 비행기 다 역마적인 성향이죠. 네. 그리고 사람 목숨을 물고 흔든다. 이 법무, 의료. 이게 인사형이 되고 형살이 잘 걸리거든요. 인사신이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형살을 가진다. 네. 그래서 이 사화가 이런 뜻들을 가진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게 편하니까 이런 의미를 좀 머릿속으로 한번 나중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화의 지장간에는 무경병이 있어요. 이제 조금 헷갈리실 때, 이제 나중에 지장간 공부를 하실 때 생왕묘를 해가지고 지장간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경우가 다 지장간을 뽑는 방법이 다 틀려요. 생지는 맨 처음에 글자. 예를 들어서, 해묘미는 삼합을 짜잖아요. 해묘미. 그 다음에 여름이 인오술이거든요. 사유축이 가을이고, 그 다음에 겨울이 신자진이에요. 신자진. 이렇게 삼합이라고 하는 이제 목적에 의한 만난 합을 짜기도 하고 계절의 합을 짜기도 하는데 일단 삼합에서 첫 글자 그게 생지예요. 그 다음에 신살로는 12신살로는 지살이라고 해요. 조금 의미는 틀리지만 그래도 역마적인 성향을 가진다. 자이든 타이든. 그래서 이제 이런 생지들을 지장간을 뽑는 방법들이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무토를 가진다라고 생각을 무조건 해야 돼요. 무토를 가진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삼합을 찾아라. 세 번째는 방합을 찾아라. 그리고 그 양을 선택해라라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토는 이제 알게 됐으니까 이제 사유축 삼합이죠. 삼합에서 이제 금국이거든요. 금을 형성한다. 금을 목적에서 만난다. 금을 만든다. 이런 식이거든요. 뜻이. 그래서 사유축은 경금하고 신금을 가지는데 그 중에 양은 경금이에요. 양은 그 지향점을 얘기하거든요. 가고자 하는 방향. 계절도 되지만 방합적으로 이제 삼합적으로 봤을 땐 사유축 흐름을 가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다. 사오미 이제 방합이죠. 여름을 나타내는데 방합은 계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친구합, 그 다음에 동네, 학연, 지연 이런 그런 거죠. 그래서 사오미는 여름이잖아요. 여름에는 이제 병화하고 정화가 있죠. 그 중에서 양은 병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토상간, 경금정제, 병화, 겁재를 가지는데 이 힘들이 되게 세요. 그래서 사화를 가지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걸 기이는 병정해유죠. 병정해유. 이 대운을 좀 유심히 살펴보면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그 방향성이 조금 풀린다. 이제 우리가 보는 게 일주론인데 이 지지에서 특히 배우자 궁, 또 나도 돼요. 정사는 나도 되고 배우자도 되는데 배우자 궁도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의점들을 조금 잘 알고 있으면 내가 그 달이 됐을 때 그런 감정을 조금 이해할 수가 있어요. 물론 내가 대운이나 어떻게 돼 있냐, 인생의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내 원곡 파악이 끝난 상태에서 이제 이런 것도 봐야 내가 이론이 좋게 작용할지 안 좋게 작용할지를 아는 거지만 그래도 이럴 때는 보통 감정 기복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들의 연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찾아온 거니까 이것도 좀 체크하셔가지고 달력에 표시하셔도 되고 또는 그때 내가 뭐 찾아본 다음에 이 달은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게 자기 스스로 셀프 점검할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찾아온 게 철라 지망살인데 술의 철라 진사 지망이거든요. 하늘이나 땅에 그물이 걸린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지연 지체가 많은 형태예요. 왜냐하면 신자진에서는 이제 그 수의 고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의 창고다. 이럴 때는 이제 오양 이름인데 음이 이제 죽는 상태고 사화에서는 육양으로 치고 나가는 거예요. 갑자기. 네. 그러니까 힘의 세기를 아시겠죠? 음이 죽고 양으로 치고 나가니까 좀 강한 힘 때문에 그 일이 조금 빠그러지거나 아니면 너무 급하게 서두르거나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네, 그런 의미고. 그래서 사주 구성에 따라 조금 틀릴 수는 있어요. 해결인자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없는 경우도 있으니까 사주 구성에 따라 틀리다. 주변에 어떤 글자가 있느냐에 따라 틀린데 그래도 흉신의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직장 업무라든지 사업적 관계, 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은 이럴 때는 내가 갑자기 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되게 커지거든요. 펼쳐 보이고 싶고 자기의 숨겨왔던 욕망들이
막 뜻을 펼쳐 보이고 싶은 이런 느낌? 그래서 이제 수성이나 현상 유지가 중요하다. 수성이 아니라고 해도 조금 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사술 원진이죠. 원진은 항상 우리가 많이 나오는 건데 원망하고 미워하고 이제 이런 경우들은 원하는 게 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서로의 감정들을 해결해 주는 게 좋은 건데 그거를 알면서도 못하는 게 원진이죠. 그래서 충이나 이제 그 원진의 효과가 같이 일어난다. 자기와 생각했던 의도와는 틀린데 생각을 해도 말을 하면 항상 다르게 표현되는 거?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원진이 있을 때는 꼭 부부 관계가 아니더라도 요런 십성적으로 겁재랑 네, 그 다음에 또 토는 식상이잖아요. 식신상강이니까 식상에 관련된 문제 뭐 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동료, 가족, 부부 등과의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좀 자기가 그런 부부관계가 좀 안 좋다고 하면 좀 피하거나 또는 명상, 독서, 공부, 운동 또는 원진은 거의 감정 조절이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주의하시면 되고 좀 내가 그런 상황들을 인지하고 좀 일부러 그런 상황들을 안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사회충인데 충이라고 해서 꼭 안 좋은 건 아니지만 이 감정들은 거의 선택적인 문제에서 많이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수하니까 둘 다 필요한 존재긴 해요. 왜냐하면 나한테 이제 해수가 사화의 관이 되니까 그러니까 나를 지켜주는 그걸 하는 상태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힘들 수는 있는데 이게 좀 정신적인 부분으로 많이 발현이 되거든요. 수화는. 네. 강하게 펼치려는 기운하고 강하게 숨기는 힘하고 같이 만난 거니까 감정 기복이 엄청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도 또 사화는 사유축의 흐름을 삼합적으로 사유축 흐름을 이어가는데 이게 충을 때리게 되면은 이게 겨울이거든요. 해자축이 되는데 이걸 보면 삼재랑 똑같은 거예요. 네, 삼재. 네. 예를 들어서 돼지 뭐 여기서 보면은 그 사화가 뱀띠, 닭띠, 소띠는 이 돼지 해에 그 삼재가 되거든요. 들삼재.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여러 가지 현상으로 또 많이 일어난다고 했지만 정신적인 문제를 겪는 게 내가 다른 하고자 하는 게 생기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게 생지의 글자끼리 충이니까 강하게 내가 다른 걸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인 거죠. 이동하고 싶다. 또는 뭐 직업을 바꾸고 싶다. 뭐 이렇게 하면서 망신 들어오고 그다음에 관제 들어오고 송사 등 그런 갈등들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좀 결정을 할 때 주변의 지인이라든지 내 친한 친구라든지 이런 식으로 만나서 고민을 해결한다거나 뭐 또는 뭐 와이프랑 또 사이가 좋다면 나를 지지해주는 관계라면 그렇게 와이프한테나 아니면 여자친구 뭐 주변의 부모님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얘기를 많이 하면은 어느 정도는 객관적으로 나를 보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잘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그리고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을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사일주는 병호일주와 같은 염상의 물상이거든요. 이 자체가 하나의 불기둥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바람이 불었을 때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네. 이게 화 많을 때 제가 콘텐츠를 올린 걸 한번 보시면 되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염상 올라오는 강하게 불길이 솟아오르는 불기둥이거든요. 불기둥은 물을 갑자기 뿌려서도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서서히 이제 공기의 양을 줄인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 불이 싫어하는 것들을 서서히 해주면서 화기를 다스려야 되겠죠. 기름에 물 부으면 더 기름이 끌어올라가서 더 위험이 커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화기를 잘 다스리는 게 관건이다. 이 염상의 불길은 불같은 성질인 거예요. 다 드러내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금세 그런 기분들은 또 금방 풀어진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 스트레스 다 푸는 스타일이에요. 이런 사람들 다 드러내고 할 말 다 하고 자기 혼자 풀고 다음날 되면 자기 혼자 기분 풀어져 있고 어떤 성격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힘들겠죠.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또 이런 거 보면은 여성분들한테 이게 좀 불리하게 작용하는데 이게 관성이 태로 들거든요. 관성이 절태로 든다는 거는 불안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성분한테는 이제 고란살이다. 그래서 이제 남녀 관계 결혼 생활에도 조금 힘들 수 있다. 하지만 또 방법이 없는 건 아니죠. 친구 같은 사이라든지 나를 받아주는 사람이라든지 나에게 어떤 극을 하지 않고 편하게 해주는 사람이라든지 친구같이 편한 관계 그리고 내가 사회생활 하고 싶은데 또 그걸 지지해주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떨어져도 좀 이해해줄 수 있는 그런 관계라면은 결혼 생활도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네. 그리고 이제 넘어가면 두 번째가 이제
겨울철 난방이거든요. 이걸 잘 조절하게 되면 정말 잘 쓸 수 있는 거예요. 따뜻하게 필요한 부분에 쓸 수 있고, 또 이제 정화가 금들을 보면은 이제 화극 금을 하니까 제철소의 용광로의 셀을 적절하게 조절하게 된다면 돈도 충분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기술도 충분하게 만들어낼 수 있고, 왜냐하면 정화가 경금을 봤을 때 화로 금을 재련하는 거잖아요. 용도에 맞게 바꾼다. 금은 근데 정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전문 분야에 맞는 분야를 선택해서 적절하게 한다면 돈도 충분히 많이 벌 수 있는, 자수성가할 수 있는 사주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운들을, 불이라는 거는 순간적으로 타오르는 힘들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쓰려고 하면은 보일러도 마찬가지고 겨울에 난방도 마찬가지고 좀 그 온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좀 길게 끌고 가는 게. 그리고 그렇게 이제 오랫동안 유지하는 게 관건이다. 불길을, 그 염상을 잘 조절하는 게 중요하다. 네. 세 번째는 이제 겁재의 강한 힘으로 살아가면서 치열하게 산다. 예, 겁재라는 게 나에게 이제 좀 경쟁 상황도 되고 힘든 어떤 코드도 되지만 나에게 또 근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안 만날 순 없어요. 이 사람들이 전화하면 다 받아줘요, 보통. 이 겁재나 비견, 저도 이제 비견이 있는데, 내가 아무리 힘들고 해도, 저 같은 경우도 친구가 고민이 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도 다 받아줘요, 전화를. 다 들어주고, 웬만하면 들어주려고 하고, 아니면 내가 또 스트레스 풀려고 같이 푸는 거죠, 서로. 뭐 이런 식으로. 네, 만나고 반복적인 상황을 만든다. 그래도 이제 그 경쟁이라고 해도 협력 속에 있는 거다. 인간관계 속에서는 동료나 친구, 형제에게 힘을 얻는 구조다. 다만 재성이 꼈을 때는 이 재성이 있으니 탈재가 되거든요. 이게 군겁쟁제라 그래서 돈을 놓고 싸우는 상황이 이뤄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 상황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만드는 게 좋겠죠. 그 웬만하면은 자기가 동업을 뭐 하고 싶어도 자기의 기술성, 전문성을 만드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돈 관계만 안 만든다고 하면은 뭐 친구들하고 되게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사주인 거죠. 그런 게 이제 병호일주 저번에 했었죠. 정사일주, 임자도 이제 마찬가지고 개해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람들이 또 돈은 기가 막히게 잘 벌어요. 네. 네, 강하잖아요, 일간이. 그러니까 힘이 있어야 돈도 많이 버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그 상황들을 이제 견뎌낸다는 게 힘들긴 하겠죠. 네. 그리고 네 번째, 이제 겁재가 상관을 도와 재성의 흐름을 만드는 게 좋다. 자기만의 기술 노하우로 겁재를 잘 활용한다면 주변의 도움으로 큰 성공을 할 수 있다. 이 겁재가 이제 싫을 때는 정말 인간관계 너무 힘들어 하거든요. 하지만 그런 겁재를 잘 내가 가진 기술로 나를 도와주게 만든다고 하면은 자기가 사장이 된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내가 기술이 가지고 있는 상태고 또는 어떤 돈 버는 기술이나 돈 버는 노하우가 있으면 그 사람들과 같이 이제 내가 주도적이 돼서 그 흐름을 만들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일한 만큼 주면 되는 거예요. 네. 다 가질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활용하게 되면 그릇이 커지는 거잖아요. 장사는 혼자 하는 게, 사업을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주변에 겁재니까 손님도 되는 거고, 내가 하기 싫어도 좋은 말로 해서 잘 구슬려서 나를 또 도와주게 만들어도 되는 거고, 네. 이 겁재에 있는 사람들이 통이 커요. 통이 커져요. 어쩔 수 없이. 대인배가 되고, 내가 이 돈 번 사람들을 봤는데, 이 개일주라든지 임자일주들이 부자들이 진짜 많아요. 네. 제가 만나본 바로는.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돈을 쓰는 것도 틀려요. 그리고 사주 보고 만났는데, 이제 처음에 이제 저보다 어른들이니까 만났을 때는 제가 잘 못 느끼는데, 그래도 제가 좀 오랫동안 사람들을 보면서 느낀 점이 있는데, 역시 이 겁재가 있어도 생각하는 게 틀려요. 다섯 번째가 경금재성은 왕궁에 생지하는 거죠. 경금을 올려보면 경사가 되는데 평관이 되고, 이게 생이 되거든요. 평관이긴 하지만 생이 되는 거예요. 재성에서 이제 사화가 생이 된다는 거는 이게 돈을 계속 만들어낸다. 생은 계속 만들어낸다고 했잖아요. 아기가 태어났을 때 모습이니까 도움도 많이 받고 재적으로 도움도 많이 받는 거고 자기가 돈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또 경에서 사화는 평관이거든요. 제가 경호는 욕지고 생욕대로 올라가는데 미토는 관대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데 평관의 칠살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돈을 계속 만들어내긴 하지만 이 평관이라는 게 갑작스러운 어려움, 힘든 또는 호랑이 이런 좀 강함을 낳는 순간 또 갑작스러운 의미가 되게 크거든요. 또는 자기가 또 갑자기 투자하는 경우 모험을 한번 배팅을 하는 이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평관이 놓여 있다는 거는. 그래서 이제 돈을 이제 그런 식으로 갑자기 무모하게 배팅을 하는 거죠. 도박이 될 수도 있고. 왜냐하면 돈을 움켜쥐려고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는 뭐 순간적으로 소비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하지만 돈은 만들어진다는 거,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돈 관리 능력을 키워서 탈재가 들어올 때는 즉각적 반응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상관 합살한다든지, 그거를 나중으로 미루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왔을 때 힘들다고, 이거 내일 해야지, 모레 해야지, 3일 미뤄 놓으면 안 되고, 그 시간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일을 다음 날이라도 미뤄서라도 끝까지 해결을 해야지, 미뤄 놓으면 그게 일이 쌓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평관으로 재성을 다루는 사람들은 이거를 공부만 해 놓으면은, 경험을 해 놓거나, 연습을 해 놓거나, 아니면 내가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만 한다면은 돈을 진짜 잘 다루는 사람이에요. 네. 그런 식으로 자수성가할 수 있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다. 그래서 위기에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다. 하지만 내가 그거를 처음에는 너무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에는 내가 맞닥뜨려서 이제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네, 돈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무토상관은 이제 무토상관 무 올리면 이게 화토동법으로 병화와 같은데 이 왕궁이 로그로 있는 거거든요. 상관이 로그로 있는 거는 상당히 말을 잘하고 그 다음에 남들을 오지랖이 되게 넓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이제 일탈을 꿈꾸는 경우가 많아요. 이 사람들은 일을 하면서도 상관 경관하니까 자꾸 관을 깨고 나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네, 그럴 때는 이제 이 사람이 일적으로 욕은 안 먹는 거예요. 일을 잘하는 사람인데 그냥 자기가 욕구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하고 싶은 게 생기면은 바로 해야 되는데 욕구가 안 되니까 그런 경우는 취미 생활이라든지 스트레스를 풀면서 좀 밴드라든지 제가 아는 사람들은 사주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 정사일주인데 또는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밴드 그 다음에 또 물론 저것도 있어요. 저거 하는 거 나랑 같이 대본 리딩하는 분도 정사일주예요. 그 프로그래머인데 정사일주예요. 그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풀면 되게 업무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고 그런 순간적인 욱하는 감정들이라든지 이런 게 해소가 많이 된다. 그리고 관성 개수를 하면 개사가 되죠. 인종 불러오면 관성이 개수인데 개수를 불러오면은 개사 천을 기인이 되면서 관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왕궁에 태로 종한다는 건데 이게 직장 생활은 조금 어려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저 얘기했는데 절태로 든다는 거는 관이 이제 끊어지고 하는 거니까 직장으로 옮겨 다닐 수 있는 거고 또는 이제 직장 생활 하기 싫어하는 것도 되는 거예요. 상관이 바로 이제 상관이 있으니까 로그로 강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그런 식으로 직장에 대한 문제를 겪을 수 있으니까 전문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특별하게 남들보다 잘하는 거 그런 게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러면은 프리하게 일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한다든지 또 관성이 여성한테는 남편이죠. 그래서 결혼이 어렵다는 뜻도 되잖아요. 그럴 때는 이 여성들은 보통 사회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풀게끔 주변에서 이제 인정도 해줘야 되는 게 좋고, 네. 왜냐하면 돈 버는 능력은 확실하니까. 뭐, 남편분은 좋은 거 아니에요? 돈 많이 벌어오면. 그러니까 너무 남자분들은 이런 정사일주 여성분들을 집에 있기 싫으면 나가서 돈 벌어오라고 하면 되는 거고, 남자가 집안 일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요즘은. 뭐 그런 식으로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또 조율해가지고 하면은 좋은 거죠. 사술 원진이나 이럴 때. 이런 걸로 분명히 싸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면 또 해결이 되겠죠. 그 다음 8번째, 이제 인성을 인종하게 되면은 이제 을사가 되거든요. 을사가 이제 화초에 그 꽃향기가 널리 퍼진 형태잖아요. 그러면 이제 욕으로 종하는데, 인성이 욕이라는 게, 이제, 욕이라는 게 그래프가 생에서 올라가다가 축 쳐졌다 다시 올라가는 거거든요. 공부를 성공하기가 힘든 거죠. 왜냐하면 한 번은 꺾이니까. 중도에 한 번 공부를 하다가 그만둘 수 있고, 단절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욕이라 미인이다. 욕이 연살인데 연살이 도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인이다. 그리고 강한 화기로 인해 아플 수 있다. 정사일주 자체가 옆에 화기가 되게 강하라서 다 태워버리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조금 건강이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조금 주의 깊게 살펴드리고 어머니한테 잘하고 어머니랑 얘기도 많이 하고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는 논다고 정신없어도 공부를 등한시할 수 있어요. 제가 옛날에, 아르바이트생, 이게 나이트 간다고 정신 팔려가지고, 네, 공부를 좀 안 하는 경우가 있고, 네, 그러니까 공부를 논다고 정신없어도 안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정사일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계묘년에, 제가 정사일주분들한테 좀 한 말씀, 그냥 조언이나 또는 내 공부하고 느낀 점을 좀 적어보면 계묘년 작년부터 해오던 일이
그거에 대해서 어떤 성취를 이루고 싶은데 좀 일이 내 뜻대로 안 되고 힘들고 하기 싫고 이런 감정들이 조금 오는 그런 해거든요. 개묘년에는 정사일주한테. 그래서 내게 맞는 일인지 고민은 많이 할 것 같아요. 하지만 내가 작년부터 준비해 왔거나 그러니까 2022년 이민년부터 준비해 왔거나 어렵고 힘들지만 순리대로 하나씩 해결해 나가다 보면 어떤 일이든 상관생제로 가는 거거든요. 네. 관이 들어오니까 깨려고 할 거예요, 분명히. 일하기 싫고 어렵고. 하지만 즉각적인 반응과 어렵고 힘들지만 순리대로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 마지막에는 좀 어느 정도 그 관의 혜택이라든지 관적으로도 좋지 않을까. 네. 지금까지 정사일주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